네, 월요일에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담 창구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삼성 엔지니어링요. 삼성 엔지니어. 삼성 SDI요. 삼성 SDI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비중은 20%고 매수가는 37만 5,500원요. 37만 5,500원이요? 네네. 그래도 오늘 매수가 근처까지는 살짝 왔었네요, 시청자님. 네네. 네, 그러면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될지 여부가 궁금하신 걸까요?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네. 밑에서 한번 올라온 것도 있고 이게 또 어떻게 될지 앞으로 전망도 궁금하고. 그러니까요. 최근에 또 29만 원대까지 내려왔어서 고민도 또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네, 저희가 두 분과 함께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긍정 나왔습니다. 김덕호 대표님께 긍정 의견 여쭤볼게요. 우리 시청자님 29만 원대까지 보셨어서 매수가까지 오면은 팔아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아마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제가 아마 지난주 에코프로 진단을 해줬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 에코프로 말씀드리면서 빠르게 매도해라, 매도하셔라라고 말씀드려서 2차 전지 쪽 무조건 나쁘게 보십니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자, 에코프로랑 삼성 SDI랑 근본적인 차이는 일단 배터리 자체에 대한 규제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광물 가격의 차이들은 극명하게 나뉩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높게 잘 올라왔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그룹주들이 잘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코프로 BM에 있어서 바뀐 시황은 없습니다. 여전히 탄산리튬 가격은 후퇴를 하고 있죠. 자, 그럼 탄산리튬 가격은 후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담은 에코프로 BM이 만약에 양극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부담을 가져간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차라리 에코프로 BM으로부터 받는 이 제품을 싸게 가져왔을 때 오히려 이득을 보는 회사는 배터리 제조사가 되겠죠. 지금 삼성 SDI 아까 말씀하셨던 게 매수가가 37만 5천 원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매수하신 타점은 어떻게 보면은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지금 단기적인 반등을 좀 노리고 접근을 하셨거나 혹은 경기 자체에 대한 부진이 빨리 해소가 되면서 금리 인하 시점이 3월 내지는 6월로 판단을 하시고 접근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SDI가 좀 더 주가가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는 일단 저는 첫 번째, 일단 펀더멘탈적으로 시장이 한번 점검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 시기가 그렇게 멀진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EU 집행위에서 이번에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기차 개별 관세 부과에 대한 내용이 지금 계속 회자가 되고 있어요. 최종적인 관세가 결정이 돼서 공표가 되는 거는 올해 10월 30일, 그러니까 이제 11월부터는 공표된 관세로 수입이 가능하게 되는데 아시겠습니다만은 전기차를 수입하게 될 경우에는 EU에서는 관세가 일괄적으로 10%가 붙습니다. 여기에 개별 관세가 지금 중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17%에서 최대 36% 이상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를 똑같이 중국 자동차를 쓴다? 그럼 중국 자동차 안에 당연히 중국 배터리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배터리가 남는데 수출을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게 될 거고요. 그럼 당연히 유럽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중국과 합작을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기서 핸디캡이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국내 기업들이 다시 한번 길을 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이번에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EV 브랜드들이 지금 배터리 탑재 현황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당연히 현대차, 기아차도 CATL 탑재하는 모델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지금 운용되고 있는 폭스바겐이라던가 아니면 스텔란티스 그리고 BMW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도 SK 이노베이션도 있고 당연히 SKC랑 조금 SK 온과는 좀 한 달이 좀 건너뛰어 있는 느낌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같이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주가의 모습이었는데 이상 흐름만큼 SK 이노베이션 잘 안 갑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하셔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유럽에 아까 제가 소개드렸던 폭스바겐 그리고 이제 스텔란티스 이런 기업들은 지금 유럽 내에서 점유율이 상위권에 있는 기업입니다. 이번에 현대차, 기아도 마찬가지로 상반기 기준으로 유럽 내 점유율 4위까지 떨어졌는데 저는 오히려 중국에 대한 어떤 견제가 강해진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전기차도 당연히 수출이 잘 될 가능성은 기대가 커지겠죠. 그만큼 오히려 더 기대를 더 빨리 볼 수 있는 거는 유럽 내 탑재되고 있는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이고 그 중에서도 삼성 SDI에 대한 채택률이 또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무리한 매도는 자제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지금 아마 비중이 20%시고 그동안에 내가 한 몇 달 동안 고생을 해보고 나니까 확실히 증시는 좋지는 않은데 이 기회를 내가 모멘텀으로 삼자고 하니 여전히 불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명절 때 어떤 변동들도 걱정스럽기도 하고 FOMC 때 당장 금리 인하 얼마나 할지도 우려가 된다라고 하신다면 이런 경우에는 비중만 가볍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20% 가지고 계시지만 만약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호흡을 가져가신다면 한 번 정도의 조정이 와줘야 돼요. 저는 그 조정폭이 온다면은 35만 원 선 조금 이 언저리에 한번 터치가 한번 된 다음에 좀 안정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20% 비중 중에서 약 5% 정도만 현금으로 가지고 계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확실한 조정이 나오고 났을 때 다시 한번 그 5%를 쓰신다면은 아마 지금 매수가보다도 좀 더 주가를 낮췄을 때 또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승하면 어떡하냐? 뭐 상승하면 다행이죠. 오히려 기간에 대비했을 때. 그러면 2차 전지가 지금처럼 가격의 프리미엄을 받고 상승할 때 가격이 빠지고 있는 뭐 반도체라든가 아니면은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좀 하락이 컸던 완성차, 뭐 현대차, 기아 이런 기업들도 사볼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앞서서 이제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산 투자 대비를 할 수 있는 좋은 타점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39만 원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에 비했을 때는 갭차가 한 6에서 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2주, 3주 넘게 달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 여파만 대비하시자 말씀드리겠고요. 혹여나 내가 지금 꼭 손절해야 된다. 이 주가 이상 이탈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고민되신다면 34만 원 선 1차 손절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전략들 말씀드려봤습니다. 삼성 SDI 꼭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예.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테크윙 네. 46,40원에 20%입니다. 46,40원이면 혹시 지난주 금요일에 들어가셨나요, 시청자님? 예, 8월 달서부터 뭐 5% 이렇게 조금씩 모으다가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네. 예, 좀 멈췄다가 지난주 조금 사고 오늘 좀 샀는데 이걸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혹시 계속 테크윙에 관심을 갖고 계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시청자님? 반도체 중에서는 장비 중에서는 이게 좀 낫지 않을까 네. 제 생각으로 들어갔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예. 일단 두 분의 의견부터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긍정이 나왔네요. 그러면 차장님께 중립 의견 여쭤볼게요. 우리 청사님은 저가 매수 기회로 테크윙을 들어가신 것 같아요. 계속 추가 매수를 하고 계신데 계속 지금 밀리고 있거든요. 어디까지 바라봐야 될까요? 이게 참 이 엔비디아 쪽에서의 영향력은 벗어날 수는 없다. 이거는 지금 테크윈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HBM 특히 이제 이 장비 쪽, 이 검사 장비 쪽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 엔비디아 효과로 올해부터 이제 주가가 그 상반기 때 급상승을 했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테크윙도 거의 지금 올해 초에 10,000원대였던 주가가 지금 70,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저가 매수, 저평가라고 매수를 한다는 것 자체보다도 지금은 이 엔비디아 영향 또 이제 미국 쪽에서 들려오는 AI 쪽에서의 그런 이슈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좀 주가에 더 영향을 좀 미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실적이나 이쪽으로 좀 이 테크윙을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는 다른 이 외부적인 이슈가 더 주가에 좀 작용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제가 왜 중립을 든 이유가 20%까지는 우선 유지를 하시고 여기에서 매도와 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제가 중립을 드린 거고, 특히 이제 이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이 메모리 테스터, 뭐 인텔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마이크로도 지금 납품을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시장에서 기대되는 게 이 HBM과 관련된 이 검사 장비, 이 큐브 프로브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납품에 대한 부분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테크잉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상반기도 굉장히 좀 좋았는데 이 부분은 내년에 또 이 올해 하반기보다는 내년에 큰 기대를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테크잉의 말씀드렸다시피 주가적인 측면 같은 경우가 뭐 엔비디아나 여러 가지 AI 쪽에서의 이 미국 쪽에서의 이슈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끝났고 뭐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소강 상태인 건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테크잉의 이 큐브 프로브에 대한 지금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도 뭐 파라 쪽으로 봤을 때도 거의 4배 가까이 성능이 우수한 그런 그 제품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20%만 좀 유지를 하되 약간 변동성이 나왔을 때 뭐 주가 떨어져서 오늘처럼 떨어졌을 때 추가적인 매수하면서 20% 이상까지는 갖고 가지 마시고 우선 손절가 부분을 좀 정해서 대처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늘 38,600원에 끝났는데 1차적으로는 제가 35,000원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쪽에서의 주가가 내려왔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10%까지는 한번 좀 비중을 줄이시되 그 이상이면은 우선은 일단 홀딩 관점으로 갖고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크인 손절가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시청자님, 예, 예. 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예, 많이 도움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테크인으로 꼭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이렇게 내 종목도 자세하게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 활짝 열려 있고요. 샵 2033 문자 메시지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65,000원에 30%요. 65,000원이시면은 한 1년 넘게 보유를 네. 하셨네요. 네, 맞아요. 네, 오늘 조금 올라와서 연락을 주신 거죠, 시청자님. 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매수가 가격까지 올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네,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께 일단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부정과 중립이 나왔습니다. 김덕호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사실 오늘 뭐 셀 3사뿐만 아니라 이런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동박 관련된 기업들까지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 SDI와는 좀 다른 의견이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부정을 든 이유는 네. 일단 상승 여력 자체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매수가를 기점으로 했을 때 매수가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당시 매수가는 65,000원 선이면 거의 작년 4월에서 5월 정도가 되는 건데 우리가 2차 전지 투자 붐이 한참 일어나기 전에 진입하신 것도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 리튬 가격이 7월 26일 날 이때가 이제 리튬 가격이 정점에 올랐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내가 선행 투자를 해서 뭔가 이제 가격을 좀 2차 전지 시장이 확장되는 걸 기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22년도, 23년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ACMP 그러니까 세액공제 관련 부분들에서 집행을 계속 미루는 게 계속 부각이 됐었어요. 지금 칩스법 관련해서도 지금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공장들 마찬가지로 지금 반도체 대금 빨리 받아야 되는데 지원 대금 지금 무야무야하면서 미루고 있습니다. 왜? 어차피 줘야 될 문제면은 해리스 부통령 당선될 거니까 이때 다시 주겠다는 식으로 지금 당근과 채찍을 쓰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못된 사람들이죠. 뭐 항상 미국 등살에 휘둘리는 한국 기업인 만큼 굉장히 좀 안타까움이 많은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동박 사업 굉장히 좋죠. 저도 이 기업을 몇 번씩이나 제가 뭐 강조를 드렸었고 그래서 그만큼 저도 단기적으로 수익을 꽤 많이 냈던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가 자체가 우리가 작년도만큼의 2차 전지 시장이 붐이 되기 위해서는
전기차 지원금이 각국에서 2021년, 22년 수준으로 전폭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정부도 부채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실적 부분을 봤을 때 그럼 기대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일단 스페인 동박 공장 건설하고 있죠. 추가 건설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추가 라인 증설하는 것 관련해서는 이번에 계획을 연기를 시켰어요. 25년, 26년도에 완공되기로 했던 이 계획을 실제 이제 유럽의 차세대 발전 기금을 받아서까지 스페인에 투자하겠다라고까지 발표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캐즘 현상이 오래 가고 또 이제 화재 관련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지금 이 계획을 2027년까지 밀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공급 자체를 지금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올라와야지 이 주가가 기업에 대한 실효성을 대변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금 현재 수준에서 만약 갖고 계시는 걸 급하게 매도하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우려가 되는 거는 비중이 30%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문제점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시는 게 맞느냐. 자, 일단 65,000원에서 지금 4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가격이 3분의 1 정도로 빠졌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요? 항상 우리 투자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관점을 좀 바꿔서 보시는 것도 필요한데 자, 에코프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액면 변화를 했습니다. 자, 30만 원짜리가 지금 9만 원까지 빠졌어요. 그러면 이때 이 펜트하우스에서 사신 분들은 지금 내 재산이 지금 3분의 1도 더 지금 손실 나는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못 파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이 이 차원지가 잘 간다고 하는데 그럼 아직까지 안 간 쪽 중에서 만약에 롯데에너지머트를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뭐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비중이 너무 무겁다. 그리고 SDI, LG에너지솔루션 얘네들만 가는 게 나는 배가 아프다라고 하신다면은 지금 이럴 때가 한 10% 정도 매도를 해서 그런 종목들을 담으시는 게 맞죠. 물론 이거를 조금 한 1주, 2주 전이라도 하셨다면 너무 좋았겠지만 뭐 우리가 뭐 이거는 제가 당연히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 할 수 있는 결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비중 자체를 한 10% 정도는 확보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20% 정도로 운용을 하시다가 10%는 뭐 추가적으로 좀 다른 섹터도 마찬가지로 먹거리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기회로 마시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롯데에너지멀티에서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롯데에너지머트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를 좀 제시를 드리면 저는 45,000원 선 이후 돌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로부터 10% 정도 상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이번에 고려아연의 자회사인 K잼이 본격적으로 지금 양산 준비를 마쳤어요. 그러니까 작년 말에 12,000톤급의 동박 공장이 지금 완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유럽에서 실질적인 가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가 또 K잼까지도 지금 경쟁을 해야 되니까 4강 구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 주가를 너무 공격적으로 잡으시기보다는 일단 매매로 먼저 접근하시는 게 맞다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37,0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비중을 추가하는 방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상담 도와드렸고요. 오늘도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어떤 연락 들어왔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도 많은 분들의 종목 고민을 위해 스피드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9월의 첫 시작인데요. 오늘 양지수 모두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2차 전지가 눈에 띄는 상승으로 시장을 견인해줬는데요. 9월에 또 어떤 종목 고민들이 있을지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전화 02-2000-4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두 번째로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2034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고민들이 있을지 지금 바로 종목 고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종목 고민 이렇게 올려주고 계신데요. 첫 번째로 1364님. 우진엔텍 38,000원 10% 말씀해 주셨습니다. 7월 이후에 주가가 많이 빠져서 정말 고민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하고 싶은데 좋은 타점일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지 잠시 뒤에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9067님, LS일렉트릭 16만 7천원 10%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오늘 장대 음봉 나오면서 고민이 더 크실 것 같습니다. 매수가까지 올까요? 목표가도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5531님. 바이오노트 5만 7천원 10%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올랐는데 못 팔았습니다.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고요. 다들 정말 고민이 크실 것 같은데요. 오늘의 스피드 종목 상담은 김덕호 대표님과 함께 우진엔텍부터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진혜택부터 말씀드리면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라면은 정말 단기적으로 나올 생각을 어느 정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기간은 4개월 내에서 매매를 하신다라는 작정으로 가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원인은 간단합니다. 지금 매수를 하셨던 가격이 38,000원이시네요. 38,000원이라고 한다는 거는 둘 중 하나겠죠. 이제 체코 수주 본격화 기대되면서 이제 잡으셨거나 아니면 이번 하락장을 통해서 매수를 하셨거나 둘 중 하나인데 저는 일단 지금 최근에 하락을 했던 거는 이제 체코 원전 관련해서 이제 폭락이 나왔다기보다는 증시 조정 장세가 나오면서 원전주가 좀 미쳐졌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딴지를 건다. 그래서 지금 실적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자, 웨스팅하우스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나오는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웨스팅하우스는 지금 빈 껍데기입니다. 전혀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웨스팅하우스는 캐나다 사모펀드와 캐나다 우라늄 기업이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지분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코 정부에도 이거 웨스팅하우스가 만든 건데 이거 우리도 뭐 달라, 우리 개평 좀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따진다 하더라도 체코 정부도 쌩까버린 거고 미국 에너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수출 규정 810정 기준으로 해서 연방 수출 규정 810조를 이용을 해서 미국 기업이었을 당시에는 이거 원천 기술 미국 거니까 달라라고 했는데 에너지부도 거절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다만 이제 재무부에다가 지금 따지고 있는 것도 야 어차피 이거 받으면은 너희 미국에도 이거 세금 나간다. 그러니까 이거 달라라고 하는 건데 의미 없다 말씀드리겠고요. 대신 조심해야 되는 거 제가 왜 4달 안에 매매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이 기업이 상장을 한 게 올해 1월 24일입니다. 그러면 보호예수 풀리는 게 앞으로 이제 1년 남았어요. 1년 아니기 때문에 4개월 정도 좀 남은 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년 1월 24일 되기 전에는 반드시 이 매물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은 이 3개월 내 더 가급적이면은 11월 대선 전에 마무리를 짓는 목표로 지금 접근하시거나 아니면 종목 교체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LS 일렉트릭인데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전선주의 희망 그리고 이제 AI 테마에 대한 반등세 기대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장기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기술적인 운영이 좀 어느 정도 필요한 시점인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만약에 타이트하게 손절가를 잡는다면은 142,000원 잡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원인도 지금 AI 붐이 꺼진 것도 아니고 산업이 축소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존의 정부들이 이제 추진하기로 했던 인프라 확충 사업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이제 고금리 현상에서 정부 부채가 좀 가속될수록 이게 빨리 나오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됐을 경우에는 실질적인 어떤 인프라, 건설 그리고 뭐 전력 설비 쪽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 예산이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좀 공화당식의 어떤 이제 좀 강성식의 건설보다는 조금 더 약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인 변동은 볼 수 있지만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는 보유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수가였던 16만 7천 원은 한 번 이상 터치를 할 것 같은데 만약에 14만 2천 원까지 깨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 시점이 만약에 11월 이전에 터치가 나왔다.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경기 동향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걸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노트인데 바이오노트 매수 가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5,700원이라고 하셨는데 거의 이제 이슈가 좀 끝나기 직전에 이제 늦게 잡아타셨다가 이제 급락이 나오니까 대응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바이오노트가 최근에 이제 2023년도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 올해 1분기, 2분기가 다행스럽게도 영업이익이 흑자가 나왔고 더불어서 지금 반려동물 관련된 치료제 쪽을 계속 이제 진단키트라든가 치료제 쪽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죠. 조금 호흡을 가다듬는다라면은 저는 반려묘 그리고 반려견 시장 쪽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 지금 뭐 저출산 관련해서도 뭐 여러 가지 문제 나오는 거 반려묘를 키우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 뭐 이런 거는 너무 어폐가 있지만 그만큼 우리에게 또 친숙해진 것이 애완 시장, 반려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좀 선단하지는 마시고요. 만약에 내가 현금이 좀 다급하다라고 하신다면은 4,200원 선 이탈을 했을 때만 손절하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5,2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김덕효 대표님과 함께 속 시원한 종목 상담 잘 들어봤습니다. 참고가 되셨기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전화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두 번째로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문자 샵 2034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피드 종목 상담이었습니다.
네, 2부 종목 상담은 이 두 분과 함께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태근 이사 그리고 김민성 이사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ICTK 보안 솔루션 기업이라고 그래서 네. 30일 날 테레비 보고 샀거든요. 아, 네. 예, 근데 뭐 기관도 사고 외국인도 사고 그래서 안심하고 샀는데 갑자기 뭐 오늘 그렇게 많이 빠지니까 네. 걱정이 돼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시청자님? 예, 12,200원에 7%요. 아, 1,200원에 7%요. 아, 네네. 그 딥페이크 관련해서 내용 보시고 들어가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부정과 긍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정태근 이사님께 부정 의견 여쭤볼게요. 시청자님 테마주를 들어가셨어요. 오늘 8% 급락이 네. 나왔는데 지금 어떤 전략을 취해봐야 될까요? 테마주 매매하는 게 이래서 전문가들이 하지 말라고 말을 한다라고 하면은 시청자분께서 기분이 좀 나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좋다고 네. 하니까 매수를 네네.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죠? 좋다고 하는데 네. 지금 전력 설비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저기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하고 이제 또 상담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테마주가 네. 항상 이래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자, 우리 8월 초로 한번 살짝 가보자고요. 네. 8월 초 같은 경우 무슨 테마가 강세였죠? 기억 안 나시죠? 초에. 그 지나고 나면 기억이 안 나요. 코로나 네, 코로나 맞아요. 테마요. 코로나요. 그죠? 네. 진단 키트하고 뭐 이런 게 되게 네. 많이 뭐 갔었잖아요. 휴마시스 뭐 그죠, 그런 거 많이 갔어요. 그죠. 근데 지금 네. 그 얘기 해요? 안 하죠. 안 하죠. 네. 제가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딥페이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종목을 접근하실 때 먼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내가 살려고 하는 종목이 속해 있는 섹터 업종이 길게 볼 만한 섹터인지 아니면은 단기 테마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시청자님께서 의뢰를 주신 ICTK 같은 경우는 길게 가는 업종일까요? 아니면 짧게 봐야 될 테마일까요? 짧게 보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사놓으면 잠 못 자요. 언제 테마가 식을지 모르니까 겁이 나서 이게 항상 이런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 이게 팁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세요. 어떤 뭐 시장에서 테마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그때 사세요, 차라리. 그때 사가지고 한 이틀, 3일 수익 나면은 파세요. 그리고 보지 마세요. 네. 그리고 오늘 잘 보세요.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테마도 그렇고 지금 또 두 번째 8월 중순 가서는 또 어떤 테마 있었느냐? 전기차 화재 테마 있었죠. 네. 근데 그거 오늘 2차 전지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그쪽 테마가 가요, 안 가요? 안 2차 가죠. 전지가 많이 갔어요. 그죠? 많이 네. 가는데 오늘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강한데도 그 전기차 화재 관련 종목들이 주가에 반응이 없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코로나도 그렇고 전기차 화재 테마도 그렇고 지금 딥페이크도 그렇고 그러니까 길게 볼 만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 다음에 매수하시면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내일 쪽에 혹시라도 반등이 나오면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요거는 손실 줄이는 범위 내에서 일단은 먼저 손실 줄이는 범위 내에서 나올 생각을 먼저 하세요. 아마 네. 테마가 식어버리게 되면은 혹시라도 뭐 오늘 기점에서 만약에 테마가 식어버리게 되면은 아마 손실이 더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수익보다는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나오자라는 관점에서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혹시라도 내일 뭐 얕은 반등이라도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울선이 요게 지금 울선이 9,5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내일 쪽에 9,500원 이상 뭐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요거는 내가 좀 시기에 늦게 좀 들어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액땜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정도 되면 나왔으면 좋겠어요. 시장의 생각은 어떠세요? 9,500원 이상 되면요. 네네네. 아, 네.
아니 그때 설명할 때는 정부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뭐 그래서 또 샀죠. 그러니까 그 볼보 전기차 아니 볼보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벤츠 전기차죠. 벤츠 전기차 화재 같은 경우도 불나니까 정부 정책 많이 하고 뭐 이게 좋은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죠? 근데 지금은 전기차 화재 테마가 별로 그렇게 시장에서 안 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테마는 그래서 짧게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제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면은 조금이라도 손실이 줄이게 된다라면은 잘 빠져나와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다시 한번 복수를 하자. 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ICT. 텔레비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다른 종목으로는 꼭씩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저-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YC요. 네, YC 16,660원인데 네, 이 조금 물타기 해가지고 단가를 낮춰놨는데 네. 20%입니다. 이 자꾸 아. 내려가서 이 사람 환장하겠어요, 이거. 아, 그러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가 너무 안 좋으세요. 네, 두 분과 함께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의 의견부터 받아볼게요.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아, 올중립이 나왔습니다. 김민성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오늘 거의 8% 가까운 급락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많이 빠진 건가요? 일단 지금 뭐 빅테크 관련해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먼저 떴던 거는 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흐름을 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히 있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좀 중립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Y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다시피 이대주주가 삼성전자고 이제 삼성전자의 HBM 파이프라인으로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나중에 콜 테스트가 통과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모멘텀으로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는 좀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회복 속도도 빠를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청자님께서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좀 투자를 한다라는 걸 감안하고 지켜보시거나 지금 뭐 떨어져서 계속해서 이제 평단 관리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기보다는 일단 바닥을 확인하고 나셔야지만 좀 평단 관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가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둔화되는 속도를 보여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가 나타나서 세론 느낌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회복, 뭐 블랙웰에 대한 출시 기대감이라든지 뭐 모멘텀이 다시 한번 회복을 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뭐 주가에 대한 반영은 회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이 좀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그 수급들이 다 어디서 왔느냐? 이제 시스템 반도체 같은 강하게 상승을 했던 종목들이 좀 차익 매물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손바뀜 현상이 좀 전체적으로 나타나면서 그런 흐름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YC 같은 종목도 지금 그동안 많은 상승을 했다 보니까 대부분 수익을 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차익 매물이 나타나고 바닥주를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서 거기에 대한 좀 시장 안정세가 나타나야지만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YC는 지금 당장 무리하게 뭐 평단을 계속해서 늘려가면서 평단 관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고요. 일단 어디까지 하락을 하는지 그거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좀 시간을 두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콜테스트 통과 모멘텀이 작지 않습니다. YC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라인으로 명확하게 좀 장비 공급 계약도 확실하게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실적 수혜로 결과적으로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 4분기가 될지 내년 1분기가 될지는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뭐 비중에 대한 추가적인 무리한 투자보다는 좀 흐름을 지켜보신 다음에 좀 대응할 준비를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속상하시겠지만 YC에 대한 대응 전략 자세하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농심.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매수가가 47만 8천 원이고요. 네. 15%거든요. 시청자님 지난주에 들어가셨을까요? 네? 지난주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아니요, 한 2, 3주 된 것 같긴 한데요. 2, 3주 가지고 계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매수가까지 갈 건지 네. 지금 너무 많이
내려와서 아, 네, 걱정이 돼서요. 알겠습니다. 두 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두 네. 분의 의견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 중립이 나왔습니다. 정태근 이사님께 중립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어떤 전략 취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잘 빠져나와야 되겠죠. 일단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싶네요. 저기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하고 좀 상담을 하게 됐는데 예, 예. 일단 저하고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네, 네. 잘 보세요. 6월 달에 음식료, 화장품, 전력 설비 얘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예, 예. 그죠? 근데 그 위에 7월 달 가서는 방금 말씀드린 섹터들이 다시 강세를 보였나요? 강세 안 보였죠? 네, 네. 시야 같죠? 그리고 8월 달도 한번 보자고요. 8월 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 앞에 앞에 그 상담하신 분 내용 보셔서 아시겠지만 8월 초 같은 경우는 코로나 테마 갔다가 그리고 후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전기차 화재 관련돼 가지고 2차 전지 갔다가 오늘 또 이제 2차 전지가 강세잖아요. 예, 예. 그죠? 근데 제가 이걸 왜 짚냐면은 자, 지금 시장의 특징이 순환매가 계속 빨리 돌아요. 계속 빨리. 그러다 보니까 이번 달은 요게 강세를 보였지만은 다음 달에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낮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순환매 상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종목을 잘못 선택을 했다라기보다는 지금 네. 그 순환매 속에서 어떤 업종이 가는지를 선택을 일단은 조금 선택을 조금 이제 잘못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찌 보면 좀 잘 빠져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조금 네. 다행인 건 오늘 화장품이 좀 그래도 저번 달 대비해서는 조금 상승이 나왔거든요. 네, 네. 상승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지난 6월 달에 화장품하고 음식료가 같이 강세 보였잖아요. 네, 네. 같이 강세 보였죠. 그래서 화장품이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그때 같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음식료도 동반해서 좀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네. 그러면 이거를 조금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추가 매수는 일단 여기서 지금 15%라 그랬죠. 네네. 15%인데 15%에서 한 25%까지 될 정도만 하고 그 이상은 하지 마세요. 아, 예.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저도 화장품이 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6월 달에 화장품 음식료가 같이 강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오늘 화장품이 다시 강세를 보다 보니까 음식료도 같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일단은 제가 그 얘기를 같이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물타기를 하고 난 다음에 또 빠져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물타기를 하더라도 빠질 때 하지 말고 5% 좀 덜 먹더라, 5% 좀 손해를 보더라도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물타기를 하세요. 아시겠죠? 아, 네. 그러면 얼마 정도까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가격에서 만약에 40만 원 이상 가격이 올라가는 게 보이게 되면 물타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45만 원 이상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것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반등은 화장품 섹터가 다시 순환매에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같이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은 이게 추세적으로 좀 가기는 힘들겠다라고 판단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시장 테마가 미국 대선에 따라서 조금 움직이는 건 알고 계시죠? 네네. 그죠? 7월 달에는 네. 트럼프 테마, 8월 달에는 이제 네. 해리스 테마가 지금 강세잖아요. 근데 네. 제가 요거 하나만 좀 보여드리면은 해리스가 이번에 경제 공약을 뭘 냈냐면은 네. 음식하고 식료품에 대한 바가지 가격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에서 금지를 한다는 이런 공약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료 같은 경우는 요 미국 대선 영향을 만약에 받게 된다라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해리스의 지지율이 계속 높게 가게 된다라면은 요 연유 때문에 음식료가 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료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서 반등은 나오겠지만은 이런 이슈 때문에 추세적 상승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최대 45만 원까지 반등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물타기는 빠질 때보다 5% 정도 손해를 보더라도 40만 원 이상 회복이 되는 걸 보고 물타기를 하신 다음에 반등을 노리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이렇게 대응하신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알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네. 하반기에
삼양식품이라든가 농심이 네. 괜찮다는 그런 게 좀 뉴스가 많이 나와서 매수를 했었었거든요. 그죠. 네. 근데 예상외로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주식할 때가 어려운 게 또 그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산업이 네. 좋은 거하고 주가 같이 갈 때가 있고 같이 안 갈 때가 있어요. 네. 지금 농심이 그런 거야. 음식료가.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전력설비 지금 호황이라는 얘기하고 막 증설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전력설비 지금 주가가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별로 안 좋죠, 그죠? 그러니까 네. 지금 그 시청자님께서 질문하신 대답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산업이 좋은 거하고 주가 같이 갈 때가 있지만은 같이 안 갈 때가 있는데 농심이 지금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농심 자세하게 설명드려봤습니다. 네 종목도 이 두 분께 상담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바로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0490번님께서 삼성중공업을 6,5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도 100%나 들어가시고 굉장히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신데 또 수익을 보고 계셔도 고민이 많으신가 봅니다. 조선 좋다 하는데 삼성중공업은 왜 못 갈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은 오늘의 하락이 조금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일단은 익절가를 정해 두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네. 비중이 100%이기도 하고요.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2023년도 1월부터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주에 대한 기대감,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그래도 우상향으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유통 물량 자체가 이제 73% 가량이 있는 기업인데 시가총액이 거의 9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야지만 주가가 좀 상방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만큼 무겁다는 점을 생각을 하시면은 또 추세가 이제 천천히 올라가기도 하는데 좀 조정을 받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익은 우리가 10,000원대를 깬다라고 하면 수익을 확정 짓고 나서 좀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6,500원대에서 비중 100%면 수익이 적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일단 수익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드리고 하지만 이제 수익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까지가 우리가 중요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거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하나오션이랑 좀 최근에 좀 다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아래 이제 검은 선 차트가 이제 하나오션 주가 추이고요. 그리고 위에 빨간 선이 삼성중공업 주가 추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삼성중공업은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모멘텀 차이는 MRO에 대한 사업 수주를 하나오션이 이번에 수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유지나 보수 쪽으로도 지속적인 모멘텀을 확보를 하고 있지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 MRO에 대한 수주는 이제 아직 관심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모멘텀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좀 힘있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좀 다각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시장 영향에 따라서 좀 관심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으니까 수익을 지키는 관점을 좀 더 집중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상담 드려봤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889번님께서 영진약품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는 2,290원에 비중은 20% 가지고 계십니다. 정태근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은 향후 전망과 목표 주가가 궁금하시다라고 하셨거든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글쎄요, 정말 죄송한데 사실 제가 하반기는 어쨌든 바이오를 좋게 보고 있지만 네. 사실 그 영진약품 같은 경우는 그렇게 관심 있는 종목이 아니라서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용을 모르고 이렇게 말씀드려서 정말 좀 죄송한데 제가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나 바이오 시밀러 규제 쪽으로 치우쳐서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잘 보세요. 뭐 제약 바이오를 다 포함시킬게요. 제약 바이오 다 포함시킬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은 또 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또 이제 약간이나 관련돼 가지고 이제 만약 약간이나 관련돼 가지고 헤리스 같은 경우는 또 대형 제약사에 어떤 제재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약은 빼고 바이오를 봐야 되는데 그 바이오 섹터 내에서 지금 가는 섹터에 될까요? 이게 뭐가 있습니까? SC제형, ADC,
바이오시밀러 규제 완화, 그리고 오늘 또 비만치료제 강세였잖아요. 비만치료제 거기다가 여름철 한정 메뉴, 코로나까지 많잖아요. 그래서 여름철 한정 메뉴는 끝이 난 상황들이고, 그러니까 이 어찌 보면 미국 대선으로 해가지고 바이오 쪽에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쪽만 좀 치워져서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진약품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쪽만 파도 어려운데 관심 없는 쪽까지 솔직히 파는 건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뭐 대형 제약사들 같은 경우도 뭐 동아시티 같은 것도 종목이 그렇게 잘 가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관심이 많이 없는데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정말 죄송한데 차트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차트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어쨌든 뭐 차트를 늘려봤을 때는 일단은 뭐 다른 뭐 동아시티라든지 최근에 녹십자 그랬던 것처럼 뭐 SK 이노엔이 그랬던 것처럼 일단 바닥을 좀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렴풋이 제 기억이 맞다라면 이게 또 제네릭 관련돼가지고 그 임상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그런 것들로 해서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 분위기가 좀 좋다 보니까 같이 좀 주가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 이제 2,290원 정도 일단은 알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 이제 차트 보시면은 상승 하락에서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최소한 뭐 가격대를 보게 된다면 2,3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이라면은 일단은 요 종목을 한번 가져가 보겠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모르고 말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영진약품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창에서 토마스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코리아 FT 가지고 계시고요. 6,820원에 20%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많이 하락했는데 상승 가능할까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김민성 이사님께 자세하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마 지난주 현대차 인베스터데이 이후에 매수를 하신 것 같거든요. 오늘의 하락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격대를 보니까 인베스터데이 지나고 이제 주가 오르니까 그때 좀 잡으셔서 이제 평단가가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종목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코리아 FT는 이제 하이브리드 관련된 기업이죠. 이제 거기에 대한 모멘텀을 좀 많이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세론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대한 거래량이 없습니다. 지금 수급 자체가 굉장히 매수 대기 자금이 유입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수급이 이쪽에서 빠져야지만 다른 종목이 오르기도 하고 그런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영향 때문에 좀 차익 매물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대차가 이번에 인베스터데이에서 얘기를 했던 게 이제 하이브리드를 7종에서 14종으로 2배가량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이브리드에 대한 모멘텀,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캐짐 현상을 어느 정도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선택을 한 게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부품을 계속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 코리아 FT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도 자주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시티카인 하이브리드가 좀 인기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제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를 좀 기다리고 있는 고객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에서는 좀 하이브리드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질 수가 있다 보니까 테마적인 모멘텀으로도 코리아 FT는 좀 잘 움직일 수 있는 좀 모멘텀이 살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에서도 지속적으로 10년 동안 120조 가량을 투자한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빼놓지 않고 하이브리드에 대한 모멘텀을 같이 집어넣고 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수혜도 좀 중장기 모멘텀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서 뭐 현대차에 대한 방향성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코리아 FT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더 커지고 있는 점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같이 좀 단기적인 조정이 너무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바닥에서 블랙 먼데이 이후에 좀 올라오다가 차익 매물이 쏟아지는데 그 부분이 이제 매수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손실을 보다 보니까 불안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종목보다는 이제 많이 내려갔을 때 우리가 바닥인 걸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좀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이 좀 안정권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빼놓지 않고 또 회복이 될 수 있는 종목이라 그 점 참고하셔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 내용도 좋다. 시장에 돌아서면 매수가까지 그 이상까지도 상승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셀바스 헬스케어.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7,300원짜리도 있고 5,500원짜리도 있고 30%. 30%, 총 60%예요. 셀바스 헬스케어를 굉장히 좀 좋게 보고 계시나 봐요, 시청자님. 네, 물렸어요, 진작부터.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이게 매수가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가면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두 분의 의견부터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중립이 나왔네요. 정태근 이사님께 중립 의견 여쭤볼게요. 우리 청자님 뭐 추가 매수도 하시고 네. 가격대도 다양하게 가지고 계신데 어떤 전략을 취해봐야 될까요? 글쎄요. 이렇게 가지고 계신 건 제가 처음 봐가지고 네. 저도 아마 통장을 네. 2개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권사마다 계좌가 네. 있으신가 봐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일단 저랑 이제 상담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어떤 연유로 사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작년부터 셀바스 헬스케어하고 LA하고 사가지고 네. 물려 있었어요. 물려 있어갖고 단타 치다가 1,600원에 사가지고 해리스주로 연결되면서 제가 막 물타기를 해가지고 단가를 네. 낮춰놨어요. 다른 거 막 종목 정리해가지고. 해리스 관련주로 사신 거예요? 예. 그러시구나. 일단은 맞아요. 그래서 뭐 때문에 사셨는지가 일단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일단 해리스 관련주 맞아요. 해리스 관련주가 맞는데 요게 지금 양쪽으로 좀 갈라져요. 이게 의료 AI 쪽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의료 기기 쪽으로 봐야 될지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뭐 인슐린 가격 제한에 대한 부분들을 미국이 전체 확대한다든지 메디케어 정책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으로 엮여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러면 결국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리스 관련주 샀다라면은 해리스 관련돼 가지고 요 종목이 좀 반응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반응이 그렇게 세진 않아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왜 정해졌냐면은 헬스 관련주 엮여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이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데 계좌를 통틀어 가지고 평균 단가가 어떻게 되세요? 통 2개를 합해버리면 네. 6,800원 정도 되는데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냥 한 5,500원짜리는 6,000 한 정도 가면 털어버리고 네. 7,300원짜리는 어차피 답이 없으니까 네. 그거 본전에 오면은 털어야 되는데 얼마나 갈까 싶어가지고요. 글쎄요. 그럼 그게 대표님 보시기에는 네. 2개를 합해갖고 6,800원 단가로 가져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걸 딴 가격도 정리를 못하게 될까봐.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상당히 좀 애매하고 어려운 게 일단은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가격을 정하는 것도 반등이 나와야 가격을 정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반등이 안 나오게 되면은 가격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거는 지금 여기서 결론을 지으면 일단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시고 헬스 관련돼 가지고 만약에 이 셀바스 헬스케어가 메디케어 관련돼서 반응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 가서 위에 있잖아요. 위에 가격으로 뭐 6,500원이 됐든 7,000원이 됐던 반응이 나왔을 때 가격을 정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결론을 조금만 미루고 보유를 하시고 다시 한번 죄송한데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 아시겠죠? 네. 네, 정말 죄송한데 일단 어쨌든 반등이 나와야 이게 결론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은 지금은 가격이 빠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간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네, 근데 그죠? 6,200원이 나와가지고 그때 5,500원은 팔을 수도 있었는데 제가 네. 더 갈 줄 알고 안 팔았더니 또 빠져버렸어요. 원래 그래요. 가지고 있다가 조금 수익 나면은 더 가겠지 싶어서 잘 안 팔게 돼요. 그게 사람 심리예요. 시청자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다른 거기 때문에 또 상담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 일단은 어쨌든 뭐 7월달, 8월달 그랬던 것처럼 일단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지 보자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등 폭을 보고 뭐 6,000에 팔지, 6,500원에 팔지 그걸 좀 결정하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다시 한번 전화 좀 더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은 네. 7,300원짜리 물타기도 안 하는 게 낫겠네요. 그만 사는 게 낫겠네요, 이제. 물타기를 했다가 빠질까 봐 겁나서 말씀 못 드리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죄송합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연락 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토니몰인데요. 네.
토니모리 1,200원에 15%요. 1,200원에 15%요. 아, 예. 그래도 조정받았을 때 조금 매수를 하셨네요, 시청자님. 예. 네, 오늘 상승 나와서 추가 상승 가능할지 궁금하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김민성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네. 시청자님 그래도 다행히 매수가랑 현재가랑 엄청나게 큰 차이는 없거든요. 오늘 네. 상승 이어받아서 이번 주 시장까지 좀 상승 가능할까요? 네, 뭐 잘 사신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조정을 다 받고 나서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접근하신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도 토니모리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제 바닥에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기점 자체를 블랙 먼데이 때 좀 급락이 나타나고 빠르게 회복하는 종목들은 여기를 좀 지지 라인으로 좀 생각을 하고 접근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토니모리에 대한 좀 사업성을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겠죠. 근데 토니모리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제 화장품 특히나 이제 국내 내수 매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던 기업인데 제가 이제 종종 말씀을 드리는 게 화장품 기업 중에서도 이제 중국향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보다는 미국향 매출로 체질 개선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좀 시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내수 경제에 대한 좀 수혜가 먼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먼저 보여주고 화장품주 중에서도 좀 빠르게 상승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 수출에 대한 이제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내수뿐만이 아니라 수출도 굉장히 잘 되고 있어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체질 개선이 부합이 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수로도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K뷰티가 수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K뷰티에 대한 인기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고 하면은 혼자서 이제 중국은 어떤 정책이 갑작스럽게 나타날지 모르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많이 꺾이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들어서는 미국향 매출이 높아지고 있는 기업들이 좀 더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고 중국 없이도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직접 보여주는 패러다임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잘 찍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타났고 그리고 3분기,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더욱더 커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트럼프한테 그 워렌 버핏이 이제 화장품 쪽에다가 이제 투자를 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에 대한 산업은 좀 장기적인 모멘텀으로도 지속성 있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다라는 투자 힌트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니모리 같은 종목은 이제 단기적으로 뭐 급등이 나오고 뭐 급락이 나오고 하는 종목보다는 추세를 타고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여유 있게 지켜보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우리가 좀 수익을 기대해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바닥으로 생각을 했을 때 200일선을 좀 지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라인을 지켜준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15,000원대까지는 한 번 더 터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좀 여유 있게 지켜보고 좀 수익을 극대화한 전략으로 지켜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멘텀도 좋고 실적도 좋다. 15,000원 목표 주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9211번님께서 재룡전기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66,000원대고요. 10%입니다. 계속 내리는데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정태근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오늘도 하락이 있었고 특히나 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큰 폭의 하락이 있었거든요. 네네. 전기, 전선 관련주들 이제 좀 상승할 때가 된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될까요? 글쎄요. 이거 지난주에도 제가 전화 상담 했었거든요. 네. 해가지고 제가 6만 원 이탈하게 되면은 손절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그 어떤 분이었죠? 제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산업과 주가가 같이 갈 때가 있지만은 따로 갈 때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전력설비 같은 경우는 딱 그런 케이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화면 하나만 더 기사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기 K변압기 3사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 공장 줄줄이 추가 증설. 그리고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 최근에 또 뭐 세든 쪽에 또 수주 계약 소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은데 주가가 왜 안 갈까요? 왜 안 갈까요? 너무 많이 올랐죠. 그것도 있고요. 네. 그것도 있고 지금 시장의 특징은 뭐냐면은 순환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다시 또 리바이벌 할게요. 지난주에 재룡전기 상담하신 분 또 방송 보실지 모르겠는데 자 6월 달에 보세요. 화장품, 음식료, 전력설비 그죠? 7월 달 바이오 그리고 중순에는 방산 갔다가 말빈 뭐 갔습니까? 조선 갔죠. 그리고 나서 8월 달 뭐 갔습니까? 초기에 코로나 테마 갔다가 올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뭐 갔습니까? 2차전지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또 2차전지 강세잖아요. 제가 이걸 왜 짚냐면은 그러니까 순환매 장세라는 거예요. 순환매. 그러니까 어떤 기점으로, 그러니까 주가가 잘 가다가도 어떤 기점에서 주가가 이제 쉬어가는 국면이 분명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재룡전기를 포함한 전력 설비는 그런 구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6월달에 화상품 쉬었다가 다시 오늘 좀 반응이 나오는데 전력설비가 언제 가서 다시 반응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재령종기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추세면은 241선이 있는 241선이 43,800원이거든요. 여기까지 안 빠진다고 보장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중이 10%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매도를 하더라도 제가 볼 땐 더 싸게 사서 지금 손실난 거 저는 충분히 만회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화장품처럼 다시 순환매가 돌아올 거라는 그 전제를 깔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음 순환매를 기다리기에는 최근에 가격이 빠진 하락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일단은 손절할 것 같아요. 네, 아쉽지만 일단은 손절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자, 저희 종목 상담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